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다양한 대기업들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아자동차 소식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와 2017년 1월 이후에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을 보유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9월 17일 오후 2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그룹에서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분들과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한데요. 채용 분야에 따라서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9월 1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이노션에서는 2019년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와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 가운데 2016년 9월 이후에 공인영어 성적을 취득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빙그레에서도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4년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분 또는 기존 취득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채용 분야에 따라서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2주 만에 뵙네요. 네. 어딜 다녀오셨나요? 네, 라오스를 좀 다녀왔습니다. 네. 그쪽에는 해외 취업 자리가 좀 있을까 그러고서 좀 둘러보고 예. 기업체 담당자하고 미팅도 좀 하고 뭐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네. 보석세공사는 참 괜찮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요? 있는 분들이 가서 세공하시는데 네. 그대로 한국 동대문 시장 종로 쪽으로 와서 판매되고 네네. 있어요. 그렇군요. 좀 여행을 하기는 좀 지금 어떤가요, 날씨가? 지금 이제 우기로 막 들어가고 있었는데 운 좋으신 분들은 좋은 네. 날씨에 흐린 날씨에서 즐기실 수 있고요. 네. 더 나쁘신 분들은 이제 비 맞으실 텐데 전 비는 안 맞고 시원하게 다녀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네.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교수님과 짚어본 나라가 바로 네. 호주죠. 호주 그렇죠. 그 사회보장제도 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 좀 저희가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호주에 이제 취업하려고 그러면 유망한 직종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유망한 직종이 뭐고 그다음에 채용 트렌드는 도대체 어떤지 정도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해외 취업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 중에 그렇죠. 하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진출 현황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 3년간 주요 국가별로 취업 현황을 쭉 조사한 산업인력공단 자료에 의하면요. 네. 일본이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 다음이 역시 미국이고요. 그리고 싱가폴,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5위로 호주가 랭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네요. 네. 생각보다 그래도 뭐 생각만큼은 좀 적은 게 네. 아무래도 이게 좀 비자 문제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비자 호주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외국인 인력들을 모집을 하고 또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기술을 채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 제도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자를 취득하는 거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임금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른바 457 비자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 비자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바뀐 TSS 비자 제도가 시행되는 거 발표됐는데요. 이건 뭐 실업률이 호주에서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이민 정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보다는 이제 자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총리의 정책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 뭐 반이민 정서 이런 이야기는 호주 하면 사실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호주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여행을 하기에도 좀 꺼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최근에 네. 뭐 몇몇 이 한국인 혐오 범죄 같은 게 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국인들이 넘어갈 때 안전상 문제를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호주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찬성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받는 나라임에 불구하고 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상이 백호주의라고 하죠. 네. 백인 우선 정책. 요거 때문에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1973년도에 공식적으로 폐지는 됐습니다. 폐지는 됐는데 그래도 역사상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100년 넘게 자리 잡았던 그런 사상이 쉽게 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죠. 실제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에 한국인 대상으로 폭행 사건도 여러 건 발생이 예. 됐었고 이슈화 됐었습니다. 그냥 묻어질 뻔하다가 한국인이 오픈하면서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호주 정부에서는 이런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요. 다만 이제 시드니 같은 경우에 할렘가가 좀 있어요. 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는 아직도 이제 사고가 좀 발생하고 있으니까 호주 지역의 그런 할렘가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해외 취업을 한 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좀 인종차별 문제 같은 건 없었을까요? 네, 있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호주에서 인권위원회, 호주 인권위원회를 별도로 설립을 했어요. 1986년도에 직장 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성이나 인종 또는 장애인, 나이 등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차별을 당했을 때 진정하세요. 진정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연방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성차별은 성희롱 포함해서 뭐 임신했다, 혼인이나 연인관계다, 뭐 성전환 수술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는 사용되고 있으니까 정체성, 지향성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차별 문제로 되고요. 인종차별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피부색이라든지 조상이 누구냐, 국적, 너 출신이 어디야, 민족이 어디고 이민 여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종차별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취업하시게 되면 이 회사에서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민원을 제출하십시오라고 해서 변호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조언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인종차별로 인해서 내가 뭐 정말 차별을 받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무료로 좀 붙여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영화 보면 국선 변호사들 뭐 성의 없게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요. 보통 이제 불만이 접수되면 3주 안에 조사 담당관이 딱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 담당관이 실제로 열심히 조사를 해서 총 소요 기간은 한 평균 약 8개월 정도까지 길게 네.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취업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네네. 아까 그 비자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그 비자 기존 비자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TSS라고 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기술 취업 457 비자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금년도 3월이에요. 네. 2018년 3월에 457 비자가 폐지됐고 대신 임시 기술 부족금 비자를 뜻하는 TSS 비자로 이제 대체되었습니다. TSS 비자는요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쇼텀, 미디움 그리고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이라는 3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쇼텀 같은 경우는 단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 직종이에요. 카페, 호텔 매니저, 파티셰,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기간은 한 2년짜리 비자가 나옵니다. 비자 연장도 염두에 두셔야 될 텐데 한 번에 2년까지 가능하고요. 호주 밖에서 추가로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디움텀 스트림은 중장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예요. 엔지니어라든지 사회복지사, 간호사, 회계사 등이 해당되는데 4년짜리 비자가 나오고요. 네. 비자 연장은 무제한 가능합니다. 오. 3년 이상 근무하면은 영주권 비자 신청도 가능해지는 네. 게 미디움텀 스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은 회사가 호주 정부하고 특정한 노동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직종을 보게 되면은 승무원,
항공기 기장, 통역사 등이 해당되는 비자가 되겠습니다. 예, 올해 3월에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457 비자가 폐지가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외국인의 그 해외 취업, 호주로의 취업이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직결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쉽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호주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외국인 취업 감소 장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해외 인력 영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도 뭐 여전히 한국인들이 취업 가능한 회계라든지 세무 그리고 뭐 IT, 엔지니어링, 건축, 의료보건, 사회복지 분야 이런 쪽에는 아주 활성하게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취업이 이루어진다는 건 호주 내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자 제도 변화하고 채용 관련 요구사항 세밀하게 고려한다면 이거 진출 가능성 충분히 있는 직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주에서 좀 한국인들이 주로 진출한 직업은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산업인력공단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 16년, 직전 3년도 거를 보면 약 76%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K-무브 사업을 통해서 진출했습니다. 네. 이 중 약 68%는 사무, 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무 서비스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무 서비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라든지 이런 쪽이 사무 쪽이 될 테고요. 서비스 호텔, 외식업, 요식업 이런 네. 쪽이 서비스 쪽이 되겠죠. 호주 이민 국경보호부가 발표한 457 비자 소지자 현황이었는데 이때 한국인 구직자 취업은 숙박, 요식업 분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 호주에 진출한 우리 전체 근로자,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이쪽 요식업, 숙박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한류 수요층인 중국하고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네. 조리사, 셰프, 식당 또는 카페 매니저 많이 진출했는데 여기서 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모레 12일부터 해서 호주 마스터 셰프 공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항은 12일 날은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에 있는 거죠. 네. 13일은 산인공에서 하고 있는 조리기능사 시험장에서 또 하고 마스터 아니라 주니어 셰프도 또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4일에 K무브 쪽하고 KB 하나은행 본사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날짜가 임박했으니까 관심 네. 있는 분들 한번 지원하시고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서 일할 셰프를 뽑는 그렇죠. 그 오디션을 국내에서 한다는 국내에서. 말씀이시죠? 네네. 정규직 같은 경우 마스터 같으면은 미화로 네. 연봉 한 6만 불 네. 이상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당장 좀 신청을 임박했기 때문에 신청을 네네. 좀 놓치셨더라도 네.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셔서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네,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사실 이 비자 제도가 바뀌기 전이잖아요. 이때는 그렇죠. 뭐 요식업이나 숙박 쪽이 좀 많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나라 구직자가 호주에서 취업을 할 때 유망한 직종이 좀 변화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비자 제도가 바뀌어서 호주에 취업하기 비교적 쉬워진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6개 정도를 제가 오늘 추려왔는데요. 네. 회계사, 보험 계리사, IT 전문가 및 엔지니어, 건설 및 토목, 기술기능공, 그리고 간호사,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아주 유망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6가지가 이제 앞으로 유망한 그 호주 취업 직종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회계사로 꼽아주셨네요. 네네. 회계 세무 분야 한국의 취업 전략 직종은 회계사, 세무사, 감사 등이 있습니다. 호주 네. 내에서. 호주는 한국과 같이 이제 회계법인이라든지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회계사가 필요합니다. 직업적인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이죠. 주로 이제 담당하게 되는 업무는요,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계획하고 관리하거나 또는 재무감사, 계산, 입안, 그리고 세무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직종들은 그 호주 내 일반 직종의 평균 임금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 직종 되시는 분들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나 세무 분야 같은 거는 나라마다 제도도 법도 각각 달라서요. 사실 네. 뭐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호주 상법 아셔야 되고요. 회계 규정 등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출신이 취업하는 것이 뭐 가능은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현지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든지 한국인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한국인들이 좀 취업하기가 유리한 직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호주 내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한 8천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인 6천 명 정도가 유학생이에요. 오, 상당히 높네요. 네네. 네. 한국 유학생 비율이 한 5% 정도라고 감안한다 그러면 300명이 넘는 숫자들이 오. 회계 관련 한국 인재들이 배출되어서 지금 구직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무래도 이제 호주에서 회계나 세무 분야에 좀 취업을 하려면 네. 국내보다는 호주에서, 그러니까 현지에서 직접적 공부를 한 분들이 보다 좀 유리하죠. 취업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일단 학사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떠한 특징 있는 비자를 받게 되냐면 졸업생 비자라는 걸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졸업생 비자는 이제 485 비자라고 되어 있는데 호주 대학 나와야 되고요. 학생 비자를 벗어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485 비자를 마련을 했는데요. 정부가 이제 졸업을 한 학생들이 일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주권 신청하기 네.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비자를 주고 있는데 영주권처럼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비자예요. 네.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20시간만 일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는데 반해서 485 비자는 이렇게 공부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주고요. 그렇게 브리징 비자라고 해서 새로 된 TSS 비자 주기 전에 심사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호주에서 그냥 머물면서 해도 돼라고 해서 좀 프리하게 주는 그런 비자가 485 비자이면서 졸업생 예. 비자인 거죠. 그럼 그 485 비자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 없어진 기존의 457 비자랑 달리 아직 네, 존재하고 예, 졸업생 알겠습니다. 비자. 네, 자 그렇다면 좀 국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를 공부를 하신 분들이 호주에 가서 취업하거나 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죠, 있죠. 물론 근데 485 비자는 안 되겠죠. 현지에서 예.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이 485 비자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조건이 좀 있어요. 만 50세 이하여야 되고요. 호주 내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 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자가 어떤 종류든지 간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관광 비자든 워킹 비자든 학생 비자든 합법적인 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핸디캡인 것이 이제 이거죠. 호주 내에서 공부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네. 2년 이상 기간으로 주수로 보자면 92주 동안 네. 과정을 충족한 사람들한테 지급해주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래서 쉽진 않네요. 네, 워킹 비자나 학생 비자 등으로 취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네. 회계사를 좀 짚어봤고요. 다음 직업 보험 계리사라고 하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보험 계리사 어떤 직업인지 저희가 먼저 좀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보험 계리사 먼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보험 회사에서는 상품을 팔지 않습니까? 그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요. 소비자 심리까지 조사하고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파악해서 상품 가격을 책정하고 이런 것들 계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는 어쿠어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손익을 따지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되고요. 보험료는 과연 적정하게 너무 비싸게 책정한 거 아니야? 등등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이면 네. 자격도 분명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좀 알아볼까요? 네, 보험 계리사는요 일반 취업이 아니라 기술 이민, 독립 기술 이민까지도 가능한 직업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직업인데요. 계리사 되기 위해서는 호주 내에 보험 계리협회가 있습니다. IAA라고 여기에서 치르는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시험은 파트 1, 2, 3 세 개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하고 마찬가지로 호주 내에서 유학하고 하면 취업 가능성이 좀 급상승하게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IELTS 8.0 수준 네. 정도의 높은 영어 구사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만 독립 기술 이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짚어볼까요? IT 전문가 그리고 엔지니어죠? 네, 현지에서 가장 확산적이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연봉도 높이 받는 직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높아요. 왜냐하면 호주 내에서
굉장히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IT, 그 유망 분야의 IT 산업인데 호주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IT 관련 종사자가 약 7만 6천 명이었는데 예측하기를 금년도 2018년도 말까지는 약 1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네. 전망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지금 광통신망 구축하는데 아주 열심히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전문가 양성 지원하고 졸업생들이 이런 관련 분야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꼭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뭐 이 IT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든 그죠? 네. 예, 환영받는 네, 직종이기 네.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좀 한국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 직종을 좀 노려보면 좋을까요? 네, 제목에서는 IT 전문가 및 엔지니어라고 해서 나 엔지니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꼭 그거 엔지니어가 아니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프로그래머, 네트워킹하는 전문가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이제 IT 관련 직업들이 부족한 호주 내에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상당히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관련 학력하고 경력이 있는 구직자들이 요거 하나만 갖추면 돼요. 영어 실력만 조금 구축을 하신다면 예, 매우 유망한 직종입니다. 네, 이제 회계사나 보험계리사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이 상당히 좀 높았어야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IT 분야 쪽은 어느 정도로 구사를 하면 될까요? 굉장히 다양하고 높은 영어 구사력을 요구하는 IT 오피서 같은 경우는 잘해야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 IT 엔지니어라든지 개발자 같은 경우는 영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더라도 취업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오.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도 이제 경력을 쌓을 거 아닙니까? 네. 한국 경력 가지고 한국인 구직자한테도 이제 비교적 그 오픈되어서 넓게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사실 뭐 이쪽 IT 계열 진출을 위해서 호주로 유학 간 분들도 상당히 좀 많다 이런 소식이 있거든요. 자, 네네. 이분들의 취업 경로는 좀 어떻게 되는지요? 역시 이제 졸업생 비자 쪽으로다가 포커싱이 되고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2년 이상 학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수료했을 경우에는요. 2년에서 4년짜리 이제 졸업생 비자 신청해서 취업할 수 있고요. 업무 경력 쌓고 석사 진학하거나 또는 스페셜 과정을 수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영어 실력 IELTS 6.0 수준 정도 되면은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오. 예, 좀 낮죠? 네, 네네.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크게 까다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유리한 드는데요. 편이죠. 네, 자 다음 직업입니다. 건설업 그리고 토목기술기능공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호주에도 그 건설 붐이 불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건설붐 상당히 많이 이 건설업이 이제 확산되기 전에는 광산, 광물업 이쪽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건설 쪽으로 간 거거든요. 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진출해 있는 분야가 건설업 분야입니다. 오. 한국 내에서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 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 건설 분야 진출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타일공은 전체 한 44% 정도, 용접공은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서부 호주 쪽에 로이힐 광산 개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기업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호주의 건설 산업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네네. 건설과 토목은 이제 주로 호주의 서쪽 지방으로 중심된 산업인데요. 네. 서호주의 주 메인시티라고 말씀드렸던 퍼스라는 곳 네. 기억하시죠? 퍼스가 지금 신도시 구축하고 있어요. 분당이나 판교 뭐 이런 것처럼 신도시 구축하는데 굉장히 취업 기회가 좋은 편입니다. 네. 이 분야는 이제 호주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광산업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건설, 토목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타일, 배관, 미장 이런 것과 같은 건설, 토목 분야에서 기술 기능직으로 분류된 영역까지 해서 취업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설업 같은 경우는요. 뭐 우리나라는 뭐 좀 경기를 탄다 이런 말도 하고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하고 좀 다르게 호주에서는 건축하고 토목 관련된 그 직종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 용접까지도 굉장히 포지션까지 직업이 안정적이고요. 오. 수입도 높은 편입니다. 네. 이건 뭐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호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부족한 직업군 리스트, 다시 부족 직업 리스트, 요 군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아 포함되어 있으면 유리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쪽 부분은 스폰서십 승인률까지 상당히 좋아요. 네. 스폰서십이라고 그러면 기업체에서 제공해주고 후원해주는 걸 얘기하죠. 특히 이제 타일공, 우리나라에서는 타일공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해지는 그런 직업이기도 한데 타일공은 이제 조리사 같은 요식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한국인들이 진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호주 문화가 그래요. 건물을 짓게 되면은 온돌이나 구두를 깔지 않거든요. 보통 욕실이나 거실, 부엌 등에 타일 위주로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공들이 인정을 많이 받는 거고요. 리노베이션 문의도 굉장히 많아서 시장이 굉장히 크고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건설업 쪽으로 호주 취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될까요? 네네. 한국에서는 건축한다 그러면 시멘트로다 건물 짓습니다만 이쪽에서는 벽돌을 사용해서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이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퍼스 같은 경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벽돌로다가 건축물을 많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 이제 다만 타일공이나 벽돌공 같은 경우는요. 고용주 스폰서십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 내가 갖춰야 될 것,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아주 확실하거나 네. 호주에서 별도로 공부한 교육을 이수한 그런 사람들한테 오픈이 되어 있다는 그런 핸디캡은 조금 있습니다. 타일학과하고 벽돌학과가 있어요. 2년 서티피케이트 3 과정이고요. 독립기술인민까지도 가능하고요. 스폰서십도 좋고 그래서 한국인 구직자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특이한 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타일 또 벽돌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 현장에서 주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경력을 쌓으시는데 타일 학과가 있고 네. 벽돌 학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 신기하네요. 우리나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네. 우리나라에 도자기와 관련된 그런 학과들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들어봤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많이 있을까요? 아,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도자기공예과라든지 도자문화예술과, 도예차문화학과, 도예학과 특색 있는 학과가 있죠. 호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산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학과가 개설되는데요. 이거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학과가 개설된다는 얘기는 인기가 많다거나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호주 해외 취업 유망 직종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저희가 뭐 몇 번 다른 국가에서 짚어본 적이 있는데 네. 이 지역종도 호주에서는 굉장히 좀 유망하다는 말씀이시죠? 인지도, 연봉, 만족도, 성취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월등합니다.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간호사 직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어 능력, 의사들이랑 환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들만 있으시면 아주 유망한 직종이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다른 직종을 보면 현지에서 그 유학한 분들에게 보다 좀 기회도 많이 주고 취업의 문이 열린 것 같은데 네.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로요. 간호사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호주 내에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학생들이 호주에서 이제 RN이라고 합니다. Registered Nurse라고 하는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목적을 가진 학과이고요. 2년 이상 학사학위 수료하면 역시 졸업생 비자 받을 수 있고요. 네. 이 기간 동안 이제 다양한 호주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받고 취업한다면 이제 경력 쌓거나 석사 또는 다음 스페셜 과정들을 수료하면 기술 심사 받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이나 영어 점수, 학력 등 체크해서 영주권 심사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반드시 중요한 거는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환자, 의료진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되셔야 됩니다. 네, 역시나 좀 영어 실력이 좀 바탕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직군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인데요. 사실 저는 이 직군이 유망업종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호주가 그만큼 전 세계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모범 국가로 칭찬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영주권 하는 이유가 노후에 훌륭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호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따라서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투자도 국가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직업 성장률 보면 다른 직업군들이 평균 성장률이 한 1.9%, 2%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사회복지 분야
놀라지 마십시오. 57.4%입니다. 와,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가 안 되네요. 네네. 네. 영주권 취득까지도 편리하게 쉽게 용이하게 갈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57.4% 네. 놀라운 것 같은데요. 자, 호주의 사회복지 업무 분야 취업하려면 어떤 조건을 좀 갖춰야 할까요? 네, 졸업생 비자 동일하니까 생략하고요. IELTS 7.0 영어 점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호주 사회복지협회 AASW 통해서 소셜워커로 기술심사 받으실 수 있고요. 심사 결과 60점 이상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하지만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경력을 쌓은 구직자라도 영어만 능숙하면 취업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꼭 유학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의료나 건강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등의 취업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호주 해외 취업 유망 직종까지 짚어보면서 호주를 좀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네네. 다음 이 시간에는 저희가 좀 어떤 걸 알아볼까요? 마무리라고 그러셔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취업할 수 있는지 성공 포인트하고 오. 실제로 성공했던 사례들 좀 네. 모아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네. 함께해 주신 김한기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